한국은행의 섬뜩한 지표라. 끝은 어디인가? 실제로 지표를 보면 진짜 섬뜩합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심리 지수를 보면요, 2025년 1월에 91.2예요. 와, 이거 진짜 불안하죠. 네, 일반적으로 이 100이 기준이거든. 100이 장기평균입니다. 장기평균. 2003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장기평균이에요. 이 장기평균이 100인데 그 100보다 낮아도 91.2면 굉장히 낮습니다. 지난 12월에 88.2보다는 좋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장기평균 아래서 지금 헤매고 있다는 것. 이거 한국은행이 말하는 섬뜩한 지표가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장기평균 100보다가 높으면 소비자 심리가 좋아진다. 소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100보다 낮잖아요. 소비 안 한다는 겁니다. 지금 말입니다. 소비자들은요, 소비할 생각이 없어요. 코로나 팬데믹 때 보세요. 2020년 4월에 70.8까지 떨어져서 그때 소비 안 한다고 했잖아요. 2022년을 보십시오. 7월에 86이잖아요. 86. 그리고 11월에 86.2예요. 소비 안 했잖아요. 그동안 2021년이나 2022년 7월 이전까지 소비한 것은요, 정부가 재난지원금 뿌리고 손실보상금을 뿌리니까 소비심리가 개선이 돼서 정부가 주는 돈을 써서 좋아진 거지, 이게 경기가 좋아져서 이게 소비심리가 좋아진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재난지원금 끊으니까, 손실보상금 줄이니까 2022년 7월부터 86까지 내려갔거든요. 11월은 86.6이었고요. 그러다가 2023년 7월에는 103.4로 분위기가 많이 돌아왔어요. 그렇지만 결국 말입니다. 103.4까지 돌아왔지만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 그리고 주 52시간제에 대한 강행이 사실상 경기를 더 꼬꾸라뜨려 버렸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니까 물가가 다 올랐거든요. 물가가 많이 오르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고, 소비를 안 하니까 기업에서 생산이 줄어들고, 기업의 생산이 줄어드니까 고용을 줄이고, 이게 악순환이 됐던 거죠. 2023년 뭔가 좋아질라 치다가 악순환이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러다가 12월에 들어와서는요, 일반적으로 연말 대목이 있어서 100보다 훨씬 높을 때가 태반인데 아무래도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의 타격을 받았습니다. 뭐 강하게 받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저성장의 틀이 그대로 이어져 왔고요. 12월에 최악의 상황으로 안 그래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상계엄이나 탄핵 정국이 더 나쁘게 만들었다. 뭐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1월에는요 91.2까지 지금 굉장히 나빠졌다는 거. 이거를 보면 여러분 시장이 지금 얼마나 비관적으로 바뀌었는지 여러분들도 지금 보시게 될 겁니다. 참 심각하죠. 소비심리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그만큼 말입니다. 앞으로 소비심리가 더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실질적으로 심리를 보면요. 주택가격 전망을 보면 이게 심리의 표본이 나옵니다. 2024년 9월까지만 하더라도 주택가격 전망은요. 119를 기록했습니다. 기준선 100보다가 훨씬 높았습니다. 그러다가 12월에는 103까지 떨어졌고요. 2025년 1월에는 101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집 사는 것도 망설인다는 거예요. 소매 판매 안 하듯이 집도 망설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나빠요. 그나마 1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얘기는 하지만 지금 상황은요. 집을 살 때가 아니야. 좀 더 기다려. 뭐 이렇게 스스로들 채찍질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 2022년이죠. 11월 12월에 집값이 떨어질 때는 주택가격 전망이 61에서 68 이렇게까지 떨어졌고 제가 이때 임장하자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입니다. 그때 아마 제가 엄청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말입니다. 집값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뭔가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죠? 심리가 많이 무너졌죠?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이자가 안 떨어져요. 금리가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자가 안 떨어지니까 심리는 더더욱 굳어버립니다. 이게 배가래기는 해요. 2025년 1월이 97로 배가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돈 빌린 사람들 이자 늘어난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기준금리는 떨어졌어요. 작년에 10월에 떨어뜨리고 그리고 11월에 떨어뜨려서 기준금리는 내려졌지만 사실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이 되면서요. 대출금리 떨어진 거 없습니다. 기준금리만 떨어졌을 뿐이에요. 여기다가 정부의 관치가 굉장히 심했잖아요. 관치가 심하면서 금리는 대출해 주마 하는 것과 맞물려서 금리가 더 올라갔었습니다. 지금은요. 예, 금리 수준 자체가 여전히 부담스러울 정도예요. 돈 빌려서 뭘 사기가 어렵습니다. 왜? 심리가 무너졌으니까. 여기다가 물가까지도 만만치 않아요. 물가가 많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2025년 1월에 기대 인플레이션이거든요. 향후 1년간 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나타내주는 전망인데 2.8%예요. 적지 않죠.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가 어렵다. 이렇게 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2020년 5월에 1.6이었잖아요. 그리고 7월에 4.7까지 올라갔고요. 그것이 2.8%까지 떨어졌으니까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많이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목표 물가 2%보다는 한참 높고요. 때문에 물가는 올해도 많이 올라간다. 그러니 섬뜩한 지표죠. 물가가 많이 올라가면 소비를 덜 하거든요. 이처럼 말입니다. 심리를 개선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다. 현재 경제가 너무 나쁘기 때문에 상황은 돌이킬 수가 없다. 내수가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물가가 높아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으니까 물가가 높아서 소비 안 하고요. 이자 감리라 소비 안 하고요. 예, 그리고 언젠가는 집을 사야지 하면서 소비를 안 하고 있는 것. 이것이 소비자 심리를 왕창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는 심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심리가 깨지면요. 경제가 진짜 어려워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예요. 이런 상황에서는요. 백약이 무효다 이 말이 맞아요. 어떤 조치를 취하더라도 공짜 돈을 쏟아 부어주지 않는 한 심리가 개선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게다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국민들이 공짜 돈의 무서움을 알기 시작했어요. 왜? 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이제는 알기 시작해서 공짜 돈이 무서워요. 지금처럼 가면 진짜 충격이 된다는 걸 알기 시작해서 그러면요. 공짜 돈을 주더라도 경기가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너무 나쁘다. 나빠도 진짜 나쁘다. 그 말씀 오늘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지표가 나오면 좋은데 좋은 지표가 안 나와요. 그래서 더 어렵다. 이 말씀 오늘도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 아마 어느 언론을 보더라도 저처럼 경제에 가장 이슈를 뽑아내서 이렇게 브리핑하는 데가 없을 겁니다. 공중파도 안 하고요. 종편도 안 하고요. 신문도 안 합니다. 다른 유튜브들도 보면요. 예, 안 합니다. 경제가 그만큼 어렵고 예,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거부합니다.
이슈가 되는 것만 설명하니까 그런데 정환진 TV를 보시면 저는 경제를 이해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에게 계속 설명드리고 있다는 거 오늘도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